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미카시 하원 의장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디폴트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준 인사들은 금리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달 열리는 연준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마리화나 판매와 관련해 2억 달러 세금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리화나 판매업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바세라 연방보건부 장관이 LA를 방문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차원의 협력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의회가 LA 시내 아파트 등 렌트 유닛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건물주들은 반발합니다. 에어비앤비 한 숙소에서 감시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최근에는 실외는 물론이고 실내에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가정이 많아서 숙소 예약 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대입사정 시 어포머티브 액션 폐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대학 입학 사정에서 대학이 지원자 인종정보를 열람치 않는 것이 허용됩니다. 글랜드시 소녀상 설치 10주년을 맞아서 국문 동판이 설치됐습니다. 동판은 부산 지역 5개 학교 학생들이 제작해 기증한 것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신차에 자동 비상 브레이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운행 중인 차가 보행자나 다른 차와 부딪힐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리콜을 촉구했던 ARC 에어팩이 장착된 기아차가 최소 400만 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성공 시 불법 이민자 자녀 출생 시민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정 출산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다음 주인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본격 경쟁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상당의 군사 지원을 추가 제공합니다. 기존 재고 물량을 바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지원이 벌써 39번째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마약과 펜타닐 원료물질 반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과 더불어 한국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한국을 펜타닐 원료물질 경로로 파악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면을 서둘러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또 김여정 담화를 통해 정찰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위성 발사 하루 뒤에 한국군이 개발한 요격미사일 시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한국형 사드로도 불리는데 시험은 성공이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일본 방위성을 만나 북한이 우주 발사체로 주장하는 물체를 계속 발사하는 것에 대비해 한미일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지난해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대만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엔젤스 오타니 선수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2개의 홈런을 터뜨리면서 팀의 12대5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저스는 워싱턴에 6대10으로 패했습니다. 마이애미 히트와 덴버 너게츠의 NBA 파이널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 덴버의 홈 경기로 펼쳐지고 ABC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1.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6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네, 오늘 6월 1일 새로운 한 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 지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3년 절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첫 소식 경제 관련 뉴스로 시작하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채무불이행 디폴트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엑스데이트 채무불이행 최종 시한을 5일 앞두고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한 것입니다. 가장 고비로 여겨졌던 연방 하원을 통과하면서 디폴트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도 충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입니다. The bill is passed. 현지 시각으로 5월의 마지막 날 밤 미국이 채무 불이행 위기를 넘겼습니다. 미국 하원이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채무 책임 법안은 찬성 314대 반대 117로 가뿐하게 가결됐습니다. 당초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로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초당적 협력이라는 미국 정치의 전통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We all made history because this is the biggest cut and savings this Congress has ever voted for. And it's not that we're just voting for it, this is going to be law. 이제 남은 것은 형식적인 상원의 의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뿐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은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어렵게 협상안을 타결지으면서 마련됐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부채 한도를 앞으로 2년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정부 예산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만 인상 가능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싸움을 피할 수 있게 됐고 메카시 하원 의장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번 합의안 통과로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1980조 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도 충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치솟은 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정보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가 5월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27만 8천 개 증가했다고 오늘 아침 밝힌 것입니다. 지난 4월 29만 1,000개보다 증가폭이 살짝 줄었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개를 무려 10만 개 이상 상회한 깜짝 결과입니다. 레저 접객업과 광업, 건설업이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2천 건이 증가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5천 건보다는 살짝 적은 것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0만 건으로 6천 건 증가했습니다. 연준이 지난 1년 년 동안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린 여파로 빅테크와 은행 등 대기업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대량 해고가 잇따랐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상태라는 분석이 우세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13일과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앞둔 연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당초 6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했지만 물가와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10일 연속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은행 위기에 따른 신용 긴축과 또 향후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서 일단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상황을 관망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용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업자 수가 적은 편이라는 사실은 매파들의 주장에 힘을 실지만 인플레이션에 직결되는 임금 상승세 둔화는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의 동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내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5월 일자리 보고서 등 최신의 지표를 주시하면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미국민 대다수가 당분간 물가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뉴머레이터가 미국인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78%가 향후 몇 달간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9% 올라 연준의 목표치 2%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응답자 가운데 68%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면을 서둘러 공개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김여정 담화를 통해 정찰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면입니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이 화염을 일으키며 날아오릅니다. 발사체로부터 최소 2줄기의 화염이 식별돼 여러 엔진을 결합한 형태로 보입니다. 발사체 상단부는 몸체보다 직경이 두꺼운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발사 장소는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자 인근 바닷가에 조성된 새 발사장으로 추정됩니다. 신규 시설에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발사대는 발사대에다 조립을 해서 1단, 2단, 3단에 올리는 형태고 신규 시설은 바로 우리 누리호 발사했던 것처럼 바로 직립을 해서 발사하는 그런 형식이다. 북한이 신속하게 발사 실패를 시인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발사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무기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도성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임을 분명하면서 국제사회 압박을 완화시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발사 실패 하루 만에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번 위성 발사가 자위권 차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규탄받아야 한다면 위성을 쏘아 올린 모든 나라가 규탄받아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각에도 한반도 상공에 숱한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꽉 차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걸고 드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이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할 거라며 다시 한번 2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위성을 내세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2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도 발사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발사 자체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뒤 한미 두 나라 소통 라인이 곧바로 가동됐고 2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 추가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발사 직후에 곧바로 한미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어떠한 발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미 백악관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Whether it fails or succeeds, Kim Jong-un and his scientists and engineers, they learn and they improve and they adapt and they continue to develop military capabilities that are 백악관은 따라서 북한 김정은에게 도발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on holding Kim Jong-un and his regime accountable and why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we have the proper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region. 우리 고위 당국자는 한미 두 나라가 대북 추가 제재와 유엔 안보리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 반대에 번번이 부딪힌 만큼
두 나라 협력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운 조선 관련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가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선원들과 국제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으로 합의한 핵협의그룹 NCG 1차 회의가 머지않아 개최될 거라며 양측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성이 현지 시간으로 1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재발사하는 것에 대비해서 한미일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과 하마다 방위성이 이날 도쿄 방위성에서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전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위성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한미일 3국이 경계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입니다. 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1월 중순 워싱턴 DC에서 외교장관들과 함께한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과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연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서 약 5개월 만에 회담을 개최해 대북 공조 의지를 다진 것입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세력 강화에 대응해서 한국, 호주와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널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6월 1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아침 남가주 지역 역시 구름 낀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햇살이 교차하겠고 한결 밝은 기온을 느끼고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아지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져서 정말 오랜만에 70도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역시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지만 한결 맑고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도, 6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55도, 해안 지역은 64도, 57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일부 지방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1도, 낮 최고 기온은 8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잘 번지를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10번 프리웨이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 새벽 1시 15분 리노드 지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710번 사우스 방면 임페리얼 하이웨이 만나는 구간에서 여러 대 차량들이 심하게 파손된 채 널브러져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은색 지프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들과 잇따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일단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운전자가 오늘 사고에서 차량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710번 프리웨이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가주의 평균 가솔린 가격 고공행진은 올여름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A 공보관은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자동차 여행이 급증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올여름 휴가철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이 수요가 증가되면 가솔린 가격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남가주 레귤러 등급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87센트로 하루 사이 1센트 상승했고 일주일 전보다는 6센트 비싸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0.8센트 더 올라서 갤런당 4달러 95.4센트, 5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는 갤런당 4달러 99.7센트로 역시 5달러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작년처럼 6달러대로 치솟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새 계속 흐리죠. 겨울 내내 비가 와서 야 캘리포니아가 왜 이런가 라고 했는데 또 6월이 됐는데도 아직 춥습니다. 겨울옷을 아직도 안 넣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이 메이그레이에 이어서 6월에도 주운 글룸 현상이 이어지면서 흐린 날이 지속되고 기온도 예년에 비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기상청은 올여름에 매우 더울 것이니 대비해라 라고 또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죠. 국립기상청 관계자는 6월에도 잿빛 하늘을 의미하는 주운 글룸 현상에 의한 흐린 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5월 내내 회색빛 하늘을 의미하는 메이그레이 현상으로 흐린 날씨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LA 지역의 날씨는 오늘과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초반, 60도 후반 이 정도로 흐릴 예정입니다. 주말에도 70도 초반대입니다. 낮 최고 기온의 경우입니다. 전문가들은 일교차가 심한 5, 6월에 감기가 걸리는 것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기온이 급격히 변하는 새벽 혹은 늦은 밤 시간 외출을 삼가고 되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시간 외출을 삼가라 이런 말 너무 책임감 없는 것으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나가야 되실 분들은 나가야죠. 네. 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주기적인 운동이 중요하고 충분한 수분, 영양을 섭취해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감기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자주 손 씻기, 가습기 사용하기,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휴식과 숙면을 꼽았습니다.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서 LA 다운타운 시청 건물에 LGBTQ 프라이드 먼스를 상징하는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성소수의 달 6월을 맞아서 오늘 6월 1일부터 앞으로 한 달간 성소수자 깃발을 LA 시청 건물에 성조기와 캘리포니아 주 깃발과 함께 개양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LA 역사상 최초의 성소수자 깃발 개양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3월 회의를 통해 이 성소수자 깃발을 LA 시청에 개양하는 안을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성소수자의 달이 시작된 오늘 6월 1일을 맞아 성소수자 깃발을 개양하게 된 것이며 오늘 아침 인더스트리 지역 LA 카운티 공공사회 서비스국 건물에도 성소수자 깃발을 개양하는 세레머니가 열렸습니다. 홈리스들에게 캠핑카를 빌려주고 홈리스를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벤 로드라는 것인데요. 이 행위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RV들이 주차된 지역의 주택 거주민들은 벤 로드와 홈리스가 급증, 지역 안전이 위협받고 쓰레기 투기가 빈번해지고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벤 로드에게 렌트비를 내고 RV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는 거리에서 자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인데 LA시 의회가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한인타운과 컬버시티, 베니스 등 LA 곳곳에서 RV 차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주요 거리에 주차된 RV 차량은 약 4,000대로 이곳에 거주하는 홈리스가 6,500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벤 로드는 한 달 평균 최대 $800를 받고 홈리스들에게 RV를 대여합니다. 일부 벤 로드는 전기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서 홈리스들이 매우 흡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대 사업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 시의회 트레이드파크 시의원은 벤 로드 문제가 불거지자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RV 불법 대여 금지, 장시간 주차 제한, 차량 안전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객실 안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메모리얼 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2박 3일 여행길에 오른 한인 남성 최 씨는 에어비앤비에 도착해 여장을 푼 후 에어비앤비 한 거실과 주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최 씨의 지인이 예약했는데 최 씨의 지인은 숙소 예약 당시 숙소 주인으로부터 실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작동되고 있다는 정보는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거북했던 최 씨 일행은 거실과 주방에 카메라들을 가렸으나 숙소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최 씨 일행에게 연락해 도리어 따지고 든 것입니다. 최 씨 일행은 사전에 아무 통지도 없이 감시 카메라로 실내를 녹화하는 것은 묵인할 수 없다며 숙소 주인에게 따져 묻고 결국 실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가린 채로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비록 카메라는 가려놓았지만 사전에 아무 통보 없이 멋대로 감시 카메라로 숙소 안을 녹화하려 했다는 사실에 최 씨 일행은 당황했고 숙소 주인이 최 씨 일행을 감시하려 했다는 기분 때문에 여행 내내 찜찜하고 불쾌한 감정을 지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제공하는 주인들은 실내와 야외에 CCTV 카메라 설치는 허용되지만 녹화는 야외에서만 허용되고 실내 촬영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드리 변호사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해 공간을 사용하는 이들은 자유롭게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데 투숙객들을 감시하는 카메라는 투숙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쪽에 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옷이라도 벗고서로 왔다 갔다 하든가 아니면 프라이버시가 인베이트를 당했다고 말하는 내용 대화까지도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카메라를 갖다가 그 안쪽으로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제공하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숙소 내에 설치된 카메라 작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용자들에게 노티스를 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만일 숙소 주인이 투숙객이 카메라를 가렸다는 이유로 투숙객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에는 투숙객들을 숙소 주인이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는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있었다는 것은 계속 그 사람을 워치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막혔다는 거 아는 거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전에 옷을 벗고 다녔거나 자기의 프라이빗한 모습을 그 주인이 봤다 그러면 그거는 바이올레이션이 큰 거죠. 에어비앤비에 예약할 때 혹여 숙소 실내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자, 캘리포니아에서 또 새로운 세금 부과하는 안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주택 임대 세금을 15%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주 하원으로 갔는데요. 주 하원에서도 통과가 되겠죠. 세금 관련 법안은 빠르게 통과는 되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임대 플랫폼 에어비앤비나 브루보 등을 통해서 단기 임대로 수입을 올렸다면 이 수입의 15% 세금을 부과하고 이 걷어들인 세수를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모니클 의원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비즈니스로 사용되는 단기 임대 증가가 우리 주택시장에 대한 기회 또는 제한 여부 등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2025년부터 에어비앤비나 브루보를 통해서 단기 임대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15%씩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는 8월부터는 대입사정에서 대학 측이 커맨 앱에 게재되어 있는 지원자의 인종 정보를 열람하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다. 올여름 연방대법원에서 대입사정 시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면서 따르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먼앱이 오는 8월부터는 전국의 대학들이 커먼앱에 기재된 지원자의 인종정보를 열람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커먼앱 측은 연방대법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여부를 둘러싼 판결이 곧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대학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 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먼앱에는 여전히 지원자의 인종에 대한 문항이 실리지만 전국의 대학에서 커먼앱을 열람할 때 학생들의 인종 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감출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커먼앱이 8월부터 규정을 바꾸는 이유는 연방대법원에서 대입사정 시 소수의 지원자들을 우대해주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수구도로 넘어간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대법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전국의 대학들은 이 판결에 따르기 위해 지원자 심사 시 인종을 고려하지 않기 위해
커먼앱에 기재된 인종정보를 열람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인종정보를 대학이 볼 수 없게 원서에서 감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소수계를 우대하는 입시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상대로 각각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단체는 2014년에 소송을 처음 제기했는데 당시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뀌면서 이번에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에 관련 심리를 시작했고 올 여름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전국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게 돼 아시안과 백인 지원자들에게는 입시에서 지금보다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시계열 대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가주는 대입 사정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 의회가 LA 시내 아파트 등 모든 임대용 주택의 유닛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건물주들은 반발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등을 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아직 에어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상당히 많죠. 모두 다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타운뉴스 김지윤 기자가 정리합니다. LA 시의회가 31일 LA 시내 아파트 등 모든 임대용 주거 유닛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들에게 에어컨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관련 연구 보고서를 마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최근 LA에서 지난 수년간 폭염이 지속된 데다 앞으로 폭염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시의회는 LA시 모든 주거용 임대 유닛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고 LA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에너지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LA 시의원은 이번 관련 방안이 시행되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는 시내 모든 주거용 주거 유닛에 에어컨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어떤 냉방기계를 설치할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인지, 이를 지원할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수도국은 각 렌탈 유닛과 중앙 냉방 설치 비용에 투자될 비용을 추산해 어떤 종류의 냉방기계를 설치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15,000명 호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 유나이티드 로컬 11 측이 관광 초성수기 시즌에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호텔 측이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하고 현재 진전이 없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 협상을 전개하기 위해 다음 달 8일에 파업 승인 투표가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 측은 또 LA와 어바인, 산타모니카, 롱비치 등 가주 도시들에 위치한 호텔 직원들이 공평하게 인상된 임금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20일 즉각적으로 직원들의 시간당 임금을 $5 인상하고 헬스케어와 연금 등의 베네핏도 개선하도록 호텔과 첫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후에 진전이 없어 파업으로 치닫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텔 측은 노조 측에 카운터 오퍼를 내놓기는커녕 지난 20일 이후 진행된 후속 미팅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30일 LA 다운타운의 보나벤처, 산타모니카의 페어몬트 미라마, 베버리 힐즈의 베버리 윌셔 등 남가주의 62개 호텔 직원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가운데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LA가 관광 성수기 시즌을 맞으며 사측은 수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임금이 인상돼 치솟은 LA 지역의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은입니다. 한국의 초중교 학생들이 모은 정성이 미국 주류 사회에 도착했습니다. 부산 지역 5개 학교 학생들이 해외 최초로 소녀상을 건립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보존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글렌데일 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녀상 평화의 기념비를 한글 동판으로 제작해 기증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에 동참한 학생들은 부산시에 위치한 학교법인 남성국성학원 산하의 남성초등학교와 대동중학교, 대동고등학교, 경성전자고등학교, 남성여자고등학교 등 5개 학교들입니다. 지난달 15일 글랜데일 소녀상 앞에서 열린 기증식에서는 최정욱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이곳을 방문했을 때 영어로만 돼 있는 소녀상 평화의 기념비에 마음이 쓰였고 이 같은 사실을 학교 측에 전했다면서 전 학생들과 교직원이 수개월에 걸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 캠페인을 실시했고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이 한글 동판 제작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6월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6월 7일은 자신의 64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한때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2024년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취임 시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것은 재임 당시 폐지 주장을 다시 한번 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출생시민권 자체가 헌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는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또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2건의 개인정보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아마존은 법무부가 제기한 알렉사 관련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송의 합의금 일부로 2,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소송 때문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마약 펜타닐 원료물질 반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과 더불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멕시코에서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2번째로서 한국이 펜타닐 원료물질 흐름 경로에 놓여 있다는 정황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단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아마존이 사측의 대량 해고와 사무실 출근 의무화 등에 반발해 한시적인 파업에 나섭니다. 기후 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들이란 이름의 단체가 이번 파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어제였죠. 어제 오후에 일제히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가운데 900여 명은 아마존 본사에 있는 대형 유리돔 스피어스 앞에 모여서 오프라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상당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기존 제공 물량을 바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번 지원은 2021년 8월 이후 39번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NBA 파이널 경기 열립니다. 마이애미 히트와 덴버 너게츠 간의 경기. 마이애미 히트 동부조 8위로 지금 기적을 써내가고 있습니다. 덴버 너게츠 서부조 1위로 왕조를 굳건히 올 시즌은 우승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덴버 너게츠가 NBA 파이널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1차전 경기 오후 5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덴버 홈구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경기는 ABC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 됩니다. 이제 NBA 파이널은 공중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연타석 홈런을 터뜨려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식 Y10입니다. 에인절스가 2대1로 앞선 3회 초 오타니의 투런 홈런포가 터집니다. That is gone! Shohei again! It's his second straight day with a homer. 6대1로 앞선 4회에도 오타니의 방망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Oh man, this one is going a long way. Shohei with his second today, a rocket.
이번에는 외야 스탠드 상단에 꽂히는 140m짜리 대형 트럼퍼였습니다. 오타니는 리그 홈런 선두 에런 저지를 3개 차로 추격하면서 홈런 경쟁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틀 동안 홈런 3방을 몰아친 오타니 활약에는 재밌는 뒷얘기가 있었습니다. 타격 코치가 전날부터 배트에 커피를 발라줬는데 이게 각성제 역할을 해 행운을 안긴 것 같다는 게 오타니의 반응입니다. 리그 서부지구 3위 에인절스는 마이크 트라우까지 가세하며 홈런 5개를 터뜨려 12대5로 크게 이겼습니다. 피츠버그 배주아는 2안타 1볼넷 3득점으로 헐헐 날았습니다. 현지 매체는 배주안이 특유의 높은 레그킥 타격폼을 최근 간결하게 수정하면서 더욱 정교한 공격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배주안은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3할 5푼대의 불방망이를 가동 중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다저스는 어제 워싱턴 내셔널즈와의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워싱턴 내셔널즈와의 경기에서 6대10으로 패했습니다. 이제 LA 다저스 요새 좀 경기가 들쭉날쭉하죠. 연승 행진을 달리는 경우는 많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LA 다저스는 오늘 경기 없습니다. 그래서 홈으로 돌아오는 오래간만에 홈으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내일부터 LA 다저스 홈에서 양키즈와 경기합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주말 3연전 뉴욕 양키즈와 경기하게 됩니다. 스페인의 세비야가 유로파리그에서만 7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로파리그의 제왕을 입증했습니다. 클럽 대항전에서 전승행진을 이어갔던 AS 로마의 모리뉴 감독도 이 세비야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YTN입니다. 정규 시간의 연장까지 120분 혈투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세비야와 AS 로마가 운명의 승부차기에 나섭니다. 세비야의 골키퍼 야신 부누가 AS 로마의 두 번째 키커 만치니와 세 번째 키커 이바네스의 슈팅을 모두 막아내고 포효합니다. 반면 첫 3명의 키커가 모두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한 세비야는 4번 키커 몬티엘까지 골망을 가르며 길고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Sevilla again and again and again. Once more the trophy is Andalusia bound. 7 times in 18 years. 유로파리그에서만 결승에 6번 올라 모두 우승컵을 차지한 유로파리그의 최강자 세비야. 그리고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만 5번의 결승을 모두 승리로 이끈 우승 청부사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AS 로마의 대결은 예상대로 치열했습니다. 전반 34분 만치니의 패스를 받은 디발라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터뜨리며 AS 로마가 앞서갔지만 선제골을 도운 만치니가 후반 자책골을 기록하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마지막 승부의 여신은 세비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비야는 유로파리그 결승전 100% 승률을 이어가며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반면 32년 만에 결승전에 오른 AS 로마는 세비야를 넘지 못하고 아쉬운 준우승에 만족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서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에콰도르와 16강전 경기를 치릅니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죠. 그래도 오늘 오후 2시 에콰도르와 한국 축구대표팀의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 16강전이 펼쳐집니다. 지난해 3월 WBC 대회 기간에 음주 파문을 일으킨 한국 야구대표팀 투수 3명이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SSG의 김광현과 두산의 정철원, 그리고 NC의 이웅찬입니다. 어제 모두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KBS입니다. WBC 조별리그 2차전이었던 한일전에서 선발 투수로 출전했던 SSG의 김광현. 오늘 홈 경기 전에 더가웃에서 대기간 술을 마신 투수 3명 중 1명임을 밝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팀 투수진의 맏형으로서 생각 없이 행동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팀의 베테랑으로서 생각이 너무 짧았고 KBO에서 조사하는 거를 충실히 잘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나온 결과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정철원도 일본의 진날밤 고교 선배인 김광현과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지만 여 정호원은 동석하지 않았다며 한 인터넷 매체 최초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냥 음식만 먹었어야 되는데 결코 여자가 근처에 있지 않았고. NC 이용찬은 같은 술집에서 우연히 두 선수와 만났을 뿐 다른 제3자와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제대회 기간 중 음주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사랑하시는 세 선수의 공개 사과는 예고 없이 이뤄졌습니다. 계신 미디어분들 KBO의 추후 진상조사에 이어 상벌위원회가 실명 공개로 열릴 예정이어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6월 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